자, 앉으세요. 선임은 나. 지훈아, 등가게 하면 돼. 아, 새우깡. 그 레온 새우깡 맛이 어때? 난 아무거나 같이 먹어. 그냥 새우깡은 만드는 사람이 있어. 왜 없어? 아, 조만간 나 진짜. 벌써 있지. 승원이한테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아, 고마워. 야, 너네 농구 언제 너는 우리 저녁? 그냥 항상 체육관에 오면 너무 하고 싶어. 그냥 줄게. 나 데리고 와. 아니, 너 오지 마. 몇 시간? 아니. 나 농구 존나 못해. 할 수 있는 게 나 배드민턴이랑 필수랑 볼리볼. 너네들 진짜 잘하긴 하다. 우리 2명 가지고 놀았잖아. 근데 내가 그때 혜린 진짜 존나 못했는데. 아니, 이 자세가 그래서. 이때 나한테 몇대 먹으러 5대 0이었나? 야, 그 방금 생각해봐. 어? 방금 딱. 그래 내가 이겼는데. 뭐, 너야. 그래, 애가 내가 봤잖아. 연습실 왔구나. 아니 근데 이상하 나 너한테 진 적이 진짜 거의 없어. 가 그러면 했어? 아니 우리 학교에 골프장 없어. 골프잖아. 골프가 약간 부자들의 스포츠거든. 아니, 골프가 부자들의 스포츠. 아니야. 요즘은 개나 소를 가지고 있어. 회사원들의 스포츠 아니야. 아, 이거 골프 재밌다. 회사원들의 스포츠 아니야. 골프 재밌어요, 진짜. 입문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왜냐면 얘는 보면 그 중간에 알았어, 버려. 이제 알아서 나 다 먹었어. 이거 맞냐? 봐봐. 야, 김밥 뜯어봐. 아, 이거까지 내 생각에 하나 없어서 모르겠어. 이거까지 먹는 아 거 이거 같아. 2번 할 줄은 몰랐지. 내가 원래 빼줬어. 그래 잘했어. 야, 너 1,000원짜리 빵 주는 거 왜 이렇게 생색이 나와 이거? 밥은 안 줄게. 다음 주에 바로 해. 진짜? 선생님 불쌍하냐? 아 정말 하는 거. 왜 불쌍해? 그거 내가 내일 사줄게. 남겨줄게. 잠깐만. 이번에 마스크 있어? 아 나 있어. 아, 내일 한거 안 가야지. 자, 교재 85페이지에 그거 그림 13입니다. 근데 소리 잘 들어가요? 아, 잠시만요. 들어가? 네, 한번 봐줄래요? 가자. 진짜 가자. 예, 나 땡큐. 서울대 가면 뭐가 좋냐고 학생들이 많이 묻거든요. 그럼 이제 뭐 내가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는데 글쎄요, 서울대를 나와서 뭐가 좋냐는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안에서 좋은 건 별로 없는데 딱 한 개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뭐 더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딱 한 가지는 서울대 다닐 때 좋은 점은 바로 체육 수업이에요. 버스? 네, 체육 수업이요. 체육 수업이 엄청나요. 스펙타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가 1학점짜리도 수업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운동을 배우고 싶다, 그것도 거의 공짜로. 승마하고 싶어요? 네, 승마도 있어요. 요트도 있어요. 네, 골프 다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 다 있어요. 장소를 잡아서
장소를 잡아서 섭외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히 학생들이 신청 인원이 많으면 그 수업을 그냥 만들어줘요. 그러니까는 서울대 안에는 체대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대 체대 있어요, 없어요? 서울대 체대 없습니다. 체대는 누가 가는 곳이에요? 프로 선수들이 가는 데잖아요. 체대는 그 뭐냐면 그 체육 특기생들이 가는 곳인데 서울대는 체육 특기생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체대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4대의 체육교육과가 있어요. 여러분 4대 알아요? 4대? 네, 사범 내가 선생님 되는 과 있잖아요. 거기에 체육교육과가 있는데 그 체육교육과가 웬만한 대학의 체대보다 규모가 더 커요. 엄청나요. 그래서 소화하는 수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신청을 받고 겨울에 알죠? 겨울에 나 같은 경우는 그때는 피닉스 파크였거든요. 피닉스 파크를 빌려요. 한 구역을 빌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하루 종일 스키만 타요.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나는 지도자 코스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서울대 내 수영장에서 한다고 들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해군사관학교를 빌려요. 네, 해군사관학교의 수영장을 빌려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수영을 해요. 그러면 아침 먹고 수영, 점심 먹고 수영, 저녁 먹고 수영하면요. 수영 귀신이 돼요. 그래서 나는 수영 정말 자신 있어요. 네, 그다음 수영 1km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서울대에서 스포츠를 배울 때의 좋은 점은 첫 번째, 여러분 그냥 그런 회사원으로 월급 받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직업, 어떤 선임 목표를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고 싶다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스포츠예요. 스포츠가 안 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그 체육 수업의 좋은 점은 바로 체육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에 다녀. 그러면 기계공학과 다니면요 1년 365일 내내 남자애들밖에 안 봐요. 기계공학과는 뭐 예를 들면 뭐 전체 뭐 100명, 200명 정원 중에 뭐 여학생 3명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 체육 수업을 들으면 서울대에 있는 모든 과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탁과 학생들이랑 교류를 굉장히 넓힐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아주 전문가들한테 거의 공짜로 스포츠를 배울 수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 박사과정 형들이 이렇게 뭐 누나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스포츠의학, 그다음에 생리의학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운동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코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진짜 거의 한 학기 매년 아무거나 다 무조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에 뜨이는 거 다 들었어요, 정말로. 매년 들어요. 그리고 학점 따기도 좋고요. 그냥 성실히만 하면 기본 A 나와요. BC 안 줘요. 왜냐면 대신 뭐 이렇게 출석 빠지고 이런 BC예요. 근데 꼬박꼬박 가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냥 무조건 A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점 따기도 좋죠. 그 다음에 뭐 운동도 배우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사귀죠. 그래서 내가 체육 수업들을 통해서 뭐 알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에 나중에 가게 되면 거의 매 학기 알겠어요? 매 학기 무조건 체육 수업을 아무거나 하나씩 들어요. 알겠죠? 꼭 하나씩 들어요. 알겠죠? 알겠죠? 정말 이제 중요한 팁입니다. 서울대의 팍팍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또 열심히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입니다. 골프는 진짜 재밌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질 사람들은 골프를 하게 되면 빠지게 돼 있어요. 완전 obsessed 돼요. 완전 홀리게 돼요.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이게 뭐 당연히 몸을 쓰는 거지만 이게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한 번에 행동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처럼 스스로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골프라는 스포츠에 콱 빠져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저렇게 키 큰 놈 내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저렇게 잘 달리는 놈 내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골프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잘 하면 내 육체적 한계와 관계없이 스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스포츠인지라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골프에 엄청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시면요, 정말 장담드리건데 환장하게 재밌을 거예요. 환장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서울대를 가서 꼭 들어야 되는 수업 중에 하나가 골프예요. 알겠죠? 그래서 골프를 매 학기 계속 들어요. 알겠어요? 매 학기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계속 신청하면 돼요. 계속 신청해서 계속 들으면 특히나 여학생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자, 골프 알겠죠? 네. 다만 골프는 배워는 두시되 한국에서는 절대로 필드에 나가시면 안 돼요. 골프는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로 그 필드에서 뭐냐면 골프 시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뉴질랜드나 영국, 미국 같은 데 가서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에? 여러분 골프장에 뭘 한번 상상을 해봐요. 골프장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냥 잔디만 쫙 있죠. 여기서부터 화학이에요. 그래서 해드린 얘기예요. 이 잔디가 쫙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바로 그걸 이제 페어웨이 혹은 뭐 그린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는 알죠. 실제로 가보진 않아고 가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이게 골프장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잔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잔디 영역 옆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쫙 자라 있죠. 그 느낌을 보면 어때요? 그린 쫙 있고 옆에 나무 쫙 있고 그럼 어때요? 편하네요. 거기서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장면을 보고요. 이거는 엔트로피, 이제 우리도 엔트로피를 할 건데 연력학 제2법칙 측면에서 지금 매우 잘못된 건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요. 옆에 크고 있는 나무 있죠.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요? 사람이 자라라고 하는 곳에만 자라요? 아무 데서나 자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무슨 경계를 딱 져가지고 여기는 쫙 나무숲인데 여기는 나무가 하나도 없을까요? 바로 인간이 무지막지한 인위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위적인 행위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길에다가 무지막지한 제초제를 뿌려요. 제초제는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인간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농약이에요. 그래서 이 농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농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초제라고 하는 거를 먹고 자살을 하면 의사들은 손을 쓰지 않아요. 제초제를 먹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고 싶어요? 저기 그 농기구 이런 상에 가서 제초제 달라고 해서 한 병 잡수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게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초제는 단순히 생명기 반응이 아니라 중금속이 함유된 베이결합 화학 반응이 벌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그 녀석 자체 뭐 예를 들면 생리구조, 뭐 효소구조, 뭐 유전자 구조를 다 변형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약이 제초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페어웨이라고 하는 그 예쁜 곳이 제초제를 잔뜩 뿌려서 만들어 놓은 정말 생명은 1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길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어디는 깔끔하고 어디는 나무숲이 울창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산에 가면 쥐 많아요, 안 많아요? 쥐 혹은 두더지 이런 거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모르시면 산에 가시면요 두더지 엄청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잘 봐라. 내가 땅 쳐서 뾰 말아서 통통통 거기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더지가 샥 나타나가지고는 그걸 탁 물고 갔어. 그러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 골프장 하겠어 안 하겠어? 별 태백 욕을 다 하겠지.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그 페어웨이에 포유류도 죽을 수 있는 약을 또 써요. 그래서 페어웨이 위에는 식물만 못 자라는 게 아니고요. 포유류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어웨이 밑에는 두더지나 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다 죽이는 약을 다 써요. 뭐냐면 두더지가 달라 보이지만 두더지도 포유류죠. 나도 포유류죠. 이 말은 페어웨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골프장 흙 있잖아요. 왜냐면 골프장을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장하고 뭐 좀 메꾸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골프장 흙을 퍼 담으면 이거는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이걸 참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건축법상 골프장 흙은 산업 폐기물이에요. 그냥 산에 버리면 안 돼요. 골프장 흙은 중금속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걔를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업체에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골프를 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해외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반드시 골프장에 출입한 사람은 반드시 완전히 세척을 한 이후에 어린아이와 접촉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장에 출입한 사람은 정말로 이 몸에 뭐가 묻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학 실험실보다 더 독한 화학적 환경이 바로 골프장이에요. 특히나 대한민국 골프장.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식물 생산성이 높아요, 낮아요? 식물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뭐 나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집안이 튼튼해서 아무데나 그냥 식물이 푹푹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밀어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무지막지한 제초제와 무지막지한 단백질 포유 이 살해제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배우는 건 좋은데 그건 운동이나 이게 마인드 트레이닝 혹은 어떤 내 몸의 단련을 위한 골프를 배우는 건 좋은데 배운 다음 한국에선 하지 마세요. 어디를 해야 된다? 어디서?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하셔야 돼요. 왜? 거기는 원래 땅이 척박해서 아무것도 안 자라는 땅이 있거든요. 원래 뭐 초원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자라는 땅 있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골프가 만들어진 거지. 우리나라처럼 식물 생산성이 좋은 곳에서는 원래 골프를 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느냐? 전혀 즐기지 않습니다. 몇 프로 즐긴다? 통계에 의하면 1% 미만입니다. 근데 왜 골프장을 자꾸 짓느냐? 골프장을 자꾸 짓는 이유 아세요? 골프장을 자주 짓는 이유는 그리고 골프장은 짓기만 하면 무조건 망하거든요. 골프장은 대한민국에 많아요. 많은데 왜 골프장은 이 사업성이 높다 낮다?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1%도 안 하니까요. 그럼 골프장 탁 지으면 무조건 망해요. 탁 지으면 무조건 망해요. 근데 왜 자꾸 골프장을 짓는 줄 아세요? 왜 자꾸 골프장을 짓냐면 여러분 산 사본 사람, 산 거래해 본 사람. 봐봐, 산 살 생각을 안 하지. 왜? 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뭐 대치동이 한 평에 얼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야, 이 학원 잘 나가는데 이 학원 건물 비싸겠지? 땅값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 해보겠지만 저기 보이는 저산적 한 평 얼마일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왜냐면 거기 경제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산은 거래 가격이 얼마냐면요. 산은 0원이에요. 거래 가격이. 왜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건 거래가 돼야 가격이 성립되잖아요. 산은 경제적 가치를 생각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해. 그러면 산은 가격이 뭐야? 기본 가격이 0원이에요. 0원. 그런데 거기다 골프장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골프장을 운영하려고 건설사가 골프장을 짓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골프장을 지으려면 거기까지 도로를 놔야 되죠. 그럼 모르죠 여러분? 도로를 산에 까는 순간 땅값이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 산을 하나 사요. 그냥 평당 1,000원도 안 해. 평당 100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평당 100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느 사람 구슬러 산을 하나 사. 그럼 건설사가 어떻게 돼? 그 지역의 지역 자치단체의 장을 이제 돈을 주고 매수를 해. 거기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게 허가를 따. 그런 다음에 거기에 길을 내고 골프장을 짓지? 그럼 골프장이 망해도 상관없어. 왜? 이미 거기 공사를 하는 순간 땅값은 10배가 돼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골프 아무도 안 쳐요. 골프 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통계조사하면 1%도 안 쳐요. 근데 실제로 필드에 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계속 짓는 이유는 이 바로 경제학과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없이 많은 이 뭐냐면 그 제초제하고 이제 뭐냐면 쥐들, 다람쥐들 다 죽이는 약 뿌려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생태계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 망해요? 상관없어요. 그거를 다른 업체한테 팔고 딱 빠지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그 업체는 거기다 나중에 펜션도 짓고 뭐 하겠죠. 뭐. 골프장을 더 운영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잘 안 되는 사업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가 예전에 뭐였어요? 서울대가 지금 저기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가 바로 고 이병철 회장이 개인 골프장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면 잔디가 좋아요. 잔디가 좋아. 근데 그거를 이제 다카키 마사오 대통령이 인수를 받아서 거기다가 서울대를 지은 거예요. 왜? 해화동에 서울대가 있으면 학생들이 이게 투쟁할 때 다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산에 몰아넣어서 문 앞에 막아놓으려고 이제 관악산 내리고 서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 서울대 가시면 이 그린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골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건 반드시 배우는 둬야 돼요. 알겠어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골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곳은 서울대예요. 알겠죠? 서울대에서 진짜 교수한테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 정도 급의 교수의 레슨을 바깥에서 받으려면요 몇백만 원 들어요. 무슨 말 되겠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 그걸 공짜로 막 무슨 말 되겠어요? 공짜로 막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왔어. 하면서 막 진짜 좋아. 알겠어요? 정말 좋아. 그래서 에? 그런 유술 같은 것도 있어요. 아 다 있어요. 체력 단련,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합기도, 뭐 태권도 없는 게 없어. 전부 다 있어요. 얘는 서울대 연대학교에서 연대 간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대 가야겠어. 난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대학원 때도 골프 들었거든요. 그 대학원 골프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김선아도 같이 들었어요. 김선아한테 자기 와 같이 해요. 그래갖고 같이 배웠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도요. 왜냐하면 그 뭐냐 대학원 때 열리는 수업은 교직원을 위한 수업이거든요. 교직원을 위한 수업이어서 이게 되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듣고 김선아도 같이 듣고 막 교수님이랑 친해져서 뒤풀이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죠? 그렇죠? 아. 조용히 해. 자, 보자. 조용히 해. 아, 진짜 조용히 해. 아 그리고 진짜.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해드린 얘기를 부모님들께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이미 골프로에 굉장히 빠지신 분이라면 지금 내가 해드린 얘기를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게 지옥 불길이라도 인간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으라고 하면 끊어요. 절대 안 끊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주변에 누가 진짜로 그렇게 골프를 아주 즐기시는 분이 있으면 굳이 얘기하지 마셔야겠어요. 괜히 싸움만 나요. 알겠죠? 뭐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할 때 쓰라고요. 내 해드린 얘기는 알겠죠? 주변에 골프 즐기는 사람이랑 뭐 야 거기 가면 중금속 중독돼서 너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알겠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야 너 폐한 걸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알겠어요? 아빠한테 맨날 그렇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결정에 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죠? 아. 자, 보자. 자, 이 그림 13. 자, 우리 지금까지 뭐 했었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 요거 했었죠. 수식이 뭐였음? 델타 E는 Q 플러스 W.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보려고 하냐면 첫 번째 여기가 처음이고요. 여기가 최종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려고 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A 상태는 압력이 2기압, 그 다음에 부피가 10리터, B는 뭐 1기압 30리터, 뭐 그런 상황이었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C를 거쳐가느냐, D를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 것이냐? 자, 그럼 우선 주어져 있는 요 그림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보시다시피 지금은 모든 경로가 실선으로 나타나죠. 맞나요? A에서 C로 가건 A에서 B로 가건 그걸 지금 금지막한 이렇게 아주 확실한 실선으로 북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이 경우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매 순간 요거인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부 시스템의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요 PEX라고 하는 건 외부 압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매 순간 같기 때문에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관찰자가 내부를 계속 측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그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내부의 실험 결과를 도시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매 순간순간 내외부 압력이 같아서 외부 압력으로부터 내부의 압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으로 표시되어 있잖아. 그럼 이건 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ACB가 됐건 ADB가 됐건 지금 이건 가역 과정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A, C, B 경로. 좀 듣는 사람 있나? 한 명 있어, 한 명. 누구야? 인성이. 그렇구나, 인성이. 고양이는 안 듣는 오. 좋아, 좋았어. 인성아 잘 들려요? 인성아 잘 들려요? 잘 보이죠?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인성이면은 오케이. 오케이. 인성이면은 조인성 씨하고는 무슨 관계?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ACB 경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1.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자, ACB 과정에서 A에서 C 과정을 또 분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C로 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우선 바로 1 요걸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은 어떻게 계산하죠? 바로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렇게 표현되죠. W라고 쓰는 건 1인 거죠. 맛있죠? 아니? 맛있어 봐. 이걸 ACB 경로에서 맛있어 봐. 이게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바꿉시다. 이것보다는 이 표현이 낫겠다. 1. 첫 번째 2를 계산해 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1 WAC.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1은 요런 꼴로 표현이 되잖아요. 외부 압력의 압력 변화. 그럼 보시다시피 A하고 C 과정에서 압력은 지금 얼마예요? 2기압으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항상 어떤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외부하고 내부 압력이 항상 같은 상황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이게 바로 내부 압력이기도 하고 외부 압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값이 얼마다? 2야.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써? 마이너스 2ATM 써주시고 곱하기 자 부피의 변화지. 자, 부피가 어디서 어디로 변했어요? 10m 상황에서 30m 상황으로 변했죠. A에서 C는. 그럼 그 변화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30 빼기 10 리터.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40 ATM 리터가 되겠네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때 물론 여러분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지만 요거 기억나세요? 1 ATM 리터는 몇 줄이죠? 1 ATM 리터는 몇 줄이에요? 예찬아. 101.325 줄이죠? 이게 바로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압력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여기에 놓고 사실은 ATM 리터 대신에 이 숫자를 놓고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TM 리터 단위가 있으면 굳이 줄로 바꾸지 마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어가는 거 보시면 알아요. 이 굳이 ATM 리터는 줄로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아시겠어요? 다만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 이 ATM 리터가 결국 어떤 에너지 단위구나. 그렇게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지금 저 AC 과정에서는 일이 여러 하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WCB. 자, CB 과정에서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언제나 일은 외부 압력의 부피 변화인데 이 경우는 CB 과정에서 일이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0. 팽창일이 없죠. 왜냐하면 C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뭐가 없어요? C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뭐가 변하지 않아요. 부피가 변하지 않죠. 이게 0이기 때문에 뭐 이게 0일 수밖에 없죠. 압력이 뭐가 됐건 간에 부피가 안 변하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과정에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다가 이걸 더하면 돼. 마이너스 40에다가 요것도 더해. 그럼 얼마? 마이너스 40 ATM 리터. 알겠죠?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열계산. 자, 우선 첫 번째 1 QAC. 자, AC 과정의 열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막힌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쓰면 돼요? 바로 저번 시간에 썼던 NC 델타 T. 이걸 쓰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저번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열의 정의를 반드시 외워라. 그래서 열을 쓸 때 어떻게 표현하면 돼? NC 델타 T. N이 뭐야? 몰수. C가 뭐지? 비열. 델타 T가 온도 변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요 AC 과정은 뭐가 일정한 과정이죠? AC 과정은 바로 등압 과정이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얘를 어떻게? 아하, P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냠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있는 QAC는 자, 몰수에다가 등압 과정의 CP 그다음에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 이때 재밌는 건 주어져 있는 요 기체은 단원자 이상 기체라고 가정합시다. 자, 단원자 이상 기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CB가 2분의 3R. 보통의 조건에서는 저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단원자 이상 기체는 뭐를 못해요? 회전도 안 돼요. 진동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단원자 이상 기체라고 가정하는 게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CB는 등압이에요, 정적이에요? B는 부피가 일정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비열은 2분의 3R로 단원자 이상 기체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단원자 이상 기체의 경우 압력이 일정한 등압에서는 그 비열이 어떻게 된다? 2분의 5R.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단원자 이상 기체의 경우 CB가 2분의 3, CP가 2분의 5.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2분의 3, 2분의 5R. 쟤를 여기 활용해서 여기에 넣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N 2분의 5R. 그 다음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겠어요? 바로 A에서 C로 변하겠죠. 그럼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TC 빼기 TA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2분의 5 곱하기 괄호 열고 PCVC PAVA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거 알겠어요? 자, 지금 C나 TA의 온도를 알아야 되죠. 근데 C점과 A점의 온도가 지금 문제에 구체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온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뭘 활용한다? 이런 연력각 계산에서는 온도를 굳이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PV는 nRT 이 관계를 활용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nRT 그게 PV잖아요. 그러면 C점에서 nRT는 C점에서의 PC일 거고요. A점에서의 nRT는 A점에서의 PV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근데 보시다시피 A점이건 C점이건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이 2atm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5 곱하기 2atm 곱하기 부피는 어디서 어디로 변합니까? 10에서 30으로 변하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59, 5, 20, 100 atm 리터가 되겠네요. 좋아. 맞죠? 맞죠? 저거 되겠죠? 자, 두 번째 E QCB. 자, 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CB 델타 T. 자, 왜냐하면 CB 과정은 뭐가 일정합니까? C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정적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정적 비열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N 자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으니까 CB가 2분의 3R 자 온도 변화는 어디서 어디로? TB 빼기 T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2분의 3 묶어내고 nRT니까 PBVB 빼기 nRTC니까 PCVC가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압력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여기니까는 자 B에서의 압력 부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0 하면은 30 빼기 C에서는 2 곱하기 30이니까 60 atm 리터가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30하고 그러니까 30이니까 30에 45? 45 맞아? 45? 마이너스 45 atm 리터가 되겠네요. 좋아. 자 그렇다면 이 열계산 자 이 경우 이제 QACB 과정에서 열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값하고 여기는 이 값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가까이 과정에서 나왔던 열을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빼기 45 하면 되니까 55 atm이 되겠네요. atm 리터. 좋아. 자,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자, 세 번째. 자, 뭘 계산할까요? 자, AC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계산. 자, 각각의 저기에 있는 뭐 열과 일을 다 계산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A, C, B 과정에서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요? 바로 ACB 과정의 열에다가 ACB 과정의 1 보시다시피 이렇게 W로 표현되는 1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열이 얼마였어요? 55였고요. 그 다음에 1이 얼마였어요? 40이죠. 계산해주면 15 atm 리터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내부 에너지를 또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2라고 열을 다 알아보고 싶어서 1따로 10따로 계산한 다음에 내부 에너지를 구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내부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이상기체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됐었죠?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는데. 에? 운동 에너지? 자, 뭐라고 했냐면 내부 에너지는 NCBT라고 했었죠.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보이세요? 이상기체는 항상 이상기체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가 저식이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이거 뭐라 그랬죠? 반드시 뭐라고?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아직 중간고사에서 문제를 풀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계산해라. 그럼 이건 NCB 델타 T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하면 C 얼마예요? 2분의 3R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곱하 자,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거예요? 자,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빼요? TB 빼기 TC. 알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었냐? 2분의 3 곱하기 한 다음에 nRT 뭐로 바꾸면 돼요? nRT P VB 빼기 nRT PC VC. 알겠죠? 그러면 PB BC에서 BC가 뭐야? 아니지 이제 AB잖아. AB. 진짜 여러분. 진짜 답도 이상하게 안 나올 뻔했네. 안 나오고 호대. A에서 B잖아요. A에서 B. 이 사람들 진짜 춘이. 내 일부러 틀리고 하려고 그랬죠. 진짜. 젓가락으로 새우깡 찍어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나 진짜. 자, 다시. 지금의 경우 A에서 B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PB, VB, PA, VA. 그럼 AB에서 각각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B가 뭐예요? 1에 30이니까 30. 무슨 말이겠죠? 30. 2 곱하기 10 하면 20. 여긴 2개 곱하면 30. 그러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30이었고요. 요만큼이 10이잖아요. 맞아요? 20. 계산이 안 돼, 이거. 예. 이게 되잖아요. 그럼 30 빼기 20 해서 2분의 3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15 atm 리터가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열과 일을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없고요. 열과 일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걸 더해서 내부 에너지를 구하건 아니면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이 관계를 구하건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다시피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낙장에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로 가볼까요? 보시다시피 D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자, 앞서는 AC가 됐고요. 지금은 AD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잠깐 자, ADB니까 AD로 갔다가 DB로 가는 거죠. 그럼 AD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뭐 똑같이 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얼마죠? 여기서는 AD로 가는 과정은 0인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AD로 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보시다시피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DB로 가는 구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외부 압력 1기압에 대해서 부피가 10에서 30으로 변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atm 해주고 부피가 10에서 30이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값이 마이너스 20 atm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 WADB는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0이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값이 얼마? 마이너스 20 atm 리터가 된다. 이런 말이요. 알겠죠? 그럼 잘 봅시다. 요 두 개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그죠? 지금 다르잖아요. 바로 A가 D를 거쳐가느냐, A를 C를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다르죠. 이런 걸 뭐라고요? 아까는 ACB 했고 지금 ADB 했잖아요. 근데 처음하고 나중은 같은데 중간 어디를 거쳐오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죠. 이런 함수를 뭐라고? 경로함수. 바로 이 일 자체가 경로함수여서 어디를 지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진짜 달라진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 대한 내용은 이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보시고. 그럼 마찬가지로 열도 똑같이 해봐요. 자, 그럼 요거 이제 D를 거쳐와야 되니까. 두 번째, 열도 AB니까 A에서 D로 가는 의 열량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열의 정의라고 하는 게 항상 뭐라고 했어요? NC 델타 T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A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지금 뭐가 일정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적 과정이죠. 그럼 여기다가 CV라고 써야 되겠네요. 알겠죠? 정적.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N 곱하기 한 다음에 저 단원자 이상체의 정적 비열은 2, 3R이죠. 그 다음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A에서 D로 가니까 TD 빼기 TA.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한 이 계산 방식을 익숙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하나 곳곳에 물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어색해하고 답 잘 못하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반복해서 이 계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2분의 3으로 묶고 nRT 어떻게 바꿔주시면 돼요? PB, DE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nRT, PB, AA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 A점하고 D점에서 PB, PB의 곱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D점에서 PB의 곱은 1 곱하기 10이니까 10, 여기는 20, 알겠죠? 그래서 2 하면 20, 6 하면 10. 그래서 요만큼은 값이 10이고 요만큼은 값이 20이야. 그럼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10이니까 마이너스 15.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뭐예요? ATM 리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QDB. 열의 정의는 항상 NC 델타 T라고 했어요. 그럼 DB 과정의 상황을 좀 보면, 자, 뭐가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네요. 그럼 이때 압력 CP. 그러면 단원자 이상기체의 경우 CP가 2분의 5R이라고 했죠. 자, 온도는 어디로 변해요? D에서 B로 가는 거니까 TB 빼기 TD. 알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5 곱하기 nRT는 PV겠죠? nRT는 PV겠죠. 다만 어디로? D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요거는 B, 요거는 D. 그러면 B에서 D에서 PB 값이 얼마인지 보면 되겠죠? 그럼 B에서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30이니까 30. D에서는 1 곱하기 10이니까 10. 30 빼기 20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30, 여기가 10.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20이고 없어지면은 50인가요? 50. 단위는 ATM 리터. 좋아. 맞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ADB. 이건 지금 얼마야? ADB. ADB 이제 누구 더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5하고 여기는 50. 이걸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바로 35 ATM 리터. 여기서도 뭐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 할 수 있어요? 다르네. 그 말은 뭐예요? 열 넣어도 경로함수네.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당연히 내부 에너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내부 에너지 뭐냐면 ADB, ADB, ADB 관계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DB 과정의 열은 35였고요. ADB 과정의 1은 마이너스 20이었죠.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15. 이것은 어떻게 돼요? 같네. 같죠? 똑같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것이 얘기하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네 가지는 상태함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열과 일은 경로함수고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상함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귀찮아 보일 수도 있게 내부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열과 일을 따로따로 다 구해본 건데 사실은 이 내부 에너지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걸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로 적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적용한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내부 에너지가 상태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경로가 뭐가 됐건 간에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거면 이게 D를 거쳐가건 C를 거쳐가건 무조건 수식이 이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이 수식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로함수, 상태함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한번 구해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풀게 될 대부분의 연력학 문제는 그냥 이 범주 안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범주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과정에서 열 에너지 구해봐라, 일 구해봐라, 내부 에너지 구해봐라, 경로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등업 과정이냐, 정합 과정이냐 모든 질문들이 거의 이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능수능란하게 잘 풀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오케이, 되었다. 자, 그래서 적으시고요.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적었어요? 지문다잉? 지문다. 지문다. 자, 줄게요. 줄게요. 에이,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챕터가 끝났고 그러면 방금 앞에 주제 하면서 내가 뭐 하나를 깜빡했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아는 줄 모르고 깜빡해갖고 이거 요 문제 할게요. 보세요. 내가 막 빼먹은 게 있어요. 이거 빼먹은 건데 완전 중요한 거 빼먹었어. 봐야 돼. 자, 갑자기 4챕터로 왔죠? 다시 3챕터 하겠죠? 처음 하는 것처럼 하겠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야 돼. 연기. 예찬아 알겠죠? 예찬아 지금 몇 시야? 지금요? 지금 4시. 그렇지, 그렇죠. 예찬이 진짜 대단. 자, 처음 하는 것처럼 하겠죠? 처음 것처럼. 내가 까먹었어. 나 진짜. 자, 다시 보자. 왜냐면 이건 편집해서 앞뒤 딱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자, 한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했었냐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상기체에 대한 뭐냐면 비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사건은 왜 이게 있잖아 병진한데 회전한데 막 진동한데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그게 묘하게도 그 기체 분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력학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마저도 사실은 온도 조건에 따라서 뿅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병진은 어느 온도 조건에서건 다 벌어질 수 있지만 회전이 되려면 약간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진동이 벌어지려면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진동 관련해서 또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상온에서 그 수소 분자의 진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관찰할 일이 없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수소 분자를 진동하려면 온도가 1000도 이상이 넘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체 분자가 병진만 하다가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 회전이 되고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 진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약간 어떤 온도라고 하는 게 이게 모두 다 정해진 온도겠어요? 기체마다 다 다르겠어요? 기체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온이다, 약간 고온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조건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죠. 이산화탄소 기체는 상온 조건이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의 고온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상온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붕붕붕 진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우리 대기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온실가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기체가 온실 기체냐, 산소 기체가 온실 질소, 산소, 질소, 수소 이런 것들은 온실 기체가 되지 않는 것이 산소, 질소, 수소 이런 애들은 걔네들을 진동 운동 시키기 위해서는 수백도, 수천도의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온이 20도 근처 정도로 유지되는 지구에서는 뭐 산소나 질소나 수소 기체 이런 것들은 온실 기체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많아지고 분자가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약간 저온에서도 진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가 3개이고 이렇게 뭐 하여튼 이런 상호작용에 이런 관계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하필 지구의 보통 온도에서 온실기체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들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자유도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급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해두세요. 알겠죠? 그 자유 관련해서는 그 어떤 영재학교 과학고에서도 화학 시간에 그 자유도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직 광주에서만 그 자유도가 사실은 일반학 시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시험 문제는 너무 심하게. 근데 지금 교사 선생님이 그 교사 선생님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다른 학교 내신 대비면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또 그분이 그분인지라 알겠죠? 그분인지라. 근데 뭐 근데 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1학기 거쳐봐서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말만 하고 시험에 안 낼 수도 안 낼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70% 이상이에요. 알겠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뭐 얘들아 이런 거 있어 한 다음에 시험에 안 내고 막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네, 그런 느낌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여하튼 뭐 학교에서 다루긴 한 적이 있어서 뭐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요 중요한 내용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억수로 강조한 게 바로 이거죠. 이거 저번 수업 시간에 내가 억수로 강조한 거 알겠어요? 자, 얘가 무슨 기체면 이상 기체면 언제나 자 여기 CB가 있다고 해서 요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부피가 변하건 부피가 안 변하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단열이건 뭐건 무조건 이상 기체의 네버지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CB의 V에 현혹되지 말고 CV라는 숫자만 적용하면 되는 거고 부피가 변하건 안 변하건 등압이건 등온이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단열이건 무조건 기상기체의 네버지는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도춘이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막 피카소 것처럼 이렇게 막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그것의 변화량 거시적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미시적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이상기체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엔탈피 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엔탈피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보숑, 슝슝. 자, 엔탈피의 정의가 뭐죠? 엔탈피 자체 정의가 뭐야? 엔탈피 전체의 정의가 E 플러스 PV가 그냥 이게 엔탈피 자체의 정의예요.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상기체에 관해서 이 엔탈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맞나요? 맞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엔탈피의 정의가 E 플러스 PV인데 이게 하필 이상기체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N CV 플러스 RT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개념을 하나 알고 있냐? 정, 압, 비열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표기하는? NCP. 자, 이렇게 이제 몰수를 꺼내 써놓고 거기에 곱해진 CP. 이게 지금 정압비열이죠. 이것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그야말로 정의예요. 기억이 날란가 모르시겠는데 아이고 이게 정의였죠. 바로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의 열량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정압 비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뭐라고 배우셨었냐면 요렇게 보이세요? 바로 압력이 일정 과정에서의 바로 엔탈피에 대한 온도의 변화율. 그게 바로 또 저 뭐냐면 저 녀석의 정의였죠. 이거 뭐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이상기체다 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과 이 표현의 차이 이 표현과 이 표현의 차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이 엔탈피는 요거예요. 엔탈피는 그냥 일반적 시스템에 대해서 압력과 온도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미분꼴을 보시면 뭐가 일정할 때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뭐가 일정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일정하지 않을 때 얘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탈피는 온도하고 압력의 함수인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알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상기체에서는 이 엔탈피가 압력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수식이 이거니까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NCBT이듯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NCB 더하기 RT라고요. 그럼 잡아요. N 몰수죠. 이건 비열이죠. 죠. 여기 압력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식에 압력항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거죠. 일반적 이상기체가 아닌 시스템은 압력 역시 엔탈피의 변수지만 이상기체가 되면 변수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된다? 압력이 일정하다 안 하다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냥 엔탈피를 온도에 미분해라. 뭐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거 온도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온도로 나누란 얘기잖아. 나머지 그냥 상수 그냥 1차 함수니까. 그럼 뭐만 나오겠어? N, CB 플러스 R.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 뭐? CP는 CB 플러스 R. 어디서? 이상기체. 요 수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단원자 이상기체의 경우는 CB가 2분의 3R일 때 CP가 2분의 5R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또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엔탈피는 NCPT. 이 또한 외워야 돼. 자, 이건 뭐겠어요? 이 부분을 뭐로 대신한 거예요? 요거로 대신한 거죠? CB 더하기 R이 CP램에 이상기체의 엔탈피를 이렇게 썼었는데 저기서 NCPT 이렇게 바꾸면 엔탈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NCBT. 알겠죠? 그리고 엔탈피는 NCPT. 자, 여기는 P가 있는데 여기는 P가 없죠. 자, 이 말은 등압일 때도 이 표현이지만 등압이 아닐 때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란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압이건 등온이건 뭐 부피가 아니 등온은 아니지. 등압이건 압력이 변하건 부피가 일정하건 부피가 변하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단열이건 뭐가 됐건 간에 여기에 있는 이 이상기체의 엔탈피 무조건 이 수식이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동시에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NCP 델타 T DH는 NCP DT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항상 엔탈피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리고 정합비열과 정적비열 사이는 항상 이런 관계다. 어디서? 이상기체에서. 알겠죠?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고 오늘 할 얘기에도 엄청나게 섞여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현민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한 10분 쉬었다 해볼까요? 후한식 갔다 오세요. 너무 일찍 쉬는 것 같은데? 자, 보자. 아까 4시에 시작했잖아. 너무 일찍 쉬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건, 그렇다. 네.